박진석 회장의 집무실에서 들려온 비명소리, 그리고 사라진 이지혁. 고성희가 던진 마지막 미친 도박이 성공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나요? 지은호가 사랑을 위해 다시 유령이 되어야만 했던 그 숨막히는 내막, 이제 시작합니다. 이지혁의 가슴속에서 멈춰가는 심장은 사실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망가뜨려진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성모병원의 차가운 새벽 공기는 이미 소독약 냄새보다도 더 짙은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는데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창백하게 질려있는 이지혁을 바라보는 지은호의 심정도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함께 동태탕을 먹으며 선배가 많이 의지가 돼요라고 고백하려 했던 그 다정했던 남자가 이제는 수많은 전극과 튜브에 몸을 맡긴 채 기계가 강제로 밀어넣는 산소에 의지에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메어주었던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있었는데 그 천 조각에서 느껴지는 이지혁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것만 같아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성희의 딸 한유라라는 화려한 이름을 버리고 죽은 사람처럼 숨어 살던 자신을 유일하게 세상 밖으로 끌어내준 사람이 바로 이지혁이었잖아요. 지은호는 자신이 이지혁의 인생에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이지혁이 이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심장까지 망가질 일은 없었을 거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심박 모니터가 내는 B- 소리는 마치 지은호를 향한 비난처럼 들렸는데요. 지은호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유리창에 하얗게 서린 입김이 눈물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지은호는 만약 이지혁이 죽는다면 자신도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는 기괴할 정도로 일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소리만으로도 그것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요. 바로 지은호의 친어머니이자 25년 전 지은호를 법적으로 죽여버린 괴물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실크 정장 차림으로 지은호의 곁에 섰습니다. 고성희는 중환자실 안에 이지혁을 마치 고장난 물건 보듯 무표정하게 바라보더니 지은호에게 아주 부드럽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심장 이 시간이면 방법이 없다더구나.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의사들이 말하던데 참 안타까운 일이네. 고성희의 입에서 나오는 안타깝다는 말은 지은호에게 그 어떤 욕설보다도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돌려 고성희를 노려보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지은호의 눈동자에는 증오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고성희를 향해 낮게 은쪼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길 와? 당신이 이지혁 선배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당신 밑에서 유령처럼 살게 하면서 그 사람 영혼을 갉아먹더니 이제는 목숨까지 가져가려고. 지은호의 일갈에도 고성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성희는 아주 우아하게 미소를 지으며 지은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려 손을 뻗었는데요. 지은호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자 고성희의 눈에는 서늘한 안광이 서렸습니다. 유라야, 아니 은호야. 넌 아직도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보는구나. 이지혁을 살릴 수 있는 심장, 내가 구할 수 있어. CJ의 네트워크라면 전 세계 어디서든 당장이라도 가져올 수 있지. 하지만 공짜는 없단다. 고성희의 제안은 달콤한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은호를 다시 영원한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려는 악마의 거래였습니다. 한편 평창동 CJ그룹 본가의 박진석 회장 집무실은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참담했습니다. 박진석은 어두운 조명 아래서 25년 전의 서류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는데요. 그 서류는 1999년 10월에 작성된 지은호, 즉 한유라의 사망 신고서였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의 아내 고성희가 25년 동안
자신을 완벽하게 속여왔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딸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허위 신고하고 자신과 결혼하기 위해 모든 과거를 세탁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박진석의 심정은 배신감을 넘어선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아들 한우진의 간 이식을 위해 불러들인 지은호가 사실은 고성이가 버린 딸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책상 위에 놓인 크리스탈 스탠드를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모습은 마치 산산조각난 박진석의 믿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는데요. 박진석은 고성이가 자신을 단순히 남편으로 본 것이 아니라 CJ그룹이라는 제국을 손에 넣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은 집무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고성희의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고성애, 내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25년을 내 옆에서 웃을 수 있어? 박진석의 포효는 공허한 방안을 가득 메웠지만 그 질문에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제 고성희를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이 결국 자신의 가족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박진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집무실 밖에서 아버지 박진석의 분노를 온몸으로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어머니 고성희의 악행을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토록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박성재는 자신의 여동생인 줄로만 알았던 지은호가 사실은 어머니 고성희에 의해 버려진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를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지금 고성희가 성모병원에서 지은호를 상대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절망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이지혁 씨의 목숨을 담보로 지은호 씨를 협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의 말을 듣고 차가운 눈빛으로 응답했습니다. 내버려둬라. 고성희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 싶구나. 그리고 이지혁이 살아야 고성희를 무너뜨릴 패가 하나 더 생기는 법이지. 박진석의 냉혹함에 박성재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를 뒤로하고 병원 옥상으로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새벽에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지은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꺼질 줄 몰랐는데요. 지은호는 옥상 난간을 붙잡고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에 자신과 이지혁이 편히 쉴 곳 하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지은호는 얼마 전 이지혁과 함께 계단에 앉아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삼각김밥 그만 먹어.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 지은호의 그 말에 이지혁은 내가 제일 걱정하거든. 나만큼 너 걱정하는 거 어머님밖에 없을 거리라며 웃어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지금 지은호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자신에게 주었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역설에 직면했습니다. 지은호는 옥상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은호의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옥상의 정적은 더욱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는데요. 지은호는 문득 자신이 죽는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죽으면 이지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고성희와의 거래도 무산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고성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이지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자신이 평생 유령으로 살아가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지은호의 결심은 비장하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지환이 옥상으로 뛰어 올라와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이지환은 형 이지혁의 위독한 소식을 듣고 넋이 나간 상태였는데요. 은호 누나, 형 심장이 방금 멈췄대요. 의사들이 지금 심폐소생술 하고 있는데 정말 위험하대요.
이지환의 절규는 지은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환의 손을 잡고 중환자실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복도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다급하게 이지혁의 가슴에 제세동기를 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B-하는 단조로운 경고음이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지은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성희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서서 지은호를 내려다보며 만년필을 내밀었습니다. 유라야, 시간이 없어. 이 서류에 사인만 해. 그러면 10분 안에 국내 최고의 수술팀과 심장이 도착할 거야. 저 남자의 숨통을 내가 쥐고 있다는 걸 잊지 마. 고성희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지은호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고성희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에는 지은호가 다시 한유라로 복귀하며 이지혁과 영원히 남이 되겠다는 조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몸이 침대 위에서 덜컥거리며 솟구쳤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만년필을 꽉 쥐고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유라. 지은호는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타인의 이름을 적으며 영혼이 타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사인이 끝나자마자 고성희는 만족스러운 듯 서류를 챙겨들고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수술팀 들여보내. 심장은 이미 헬기로 도착해 있어. 지은호는 고성희의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심장을 준비해두고 지은호가 사인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이 모든 것이 고성희의 치밀한 각본이었다는 사실에 지은호는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의 붉은 등이 켜지고 이지혁이 안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며 지은호는 오직 이지혁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은호는 수술실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지은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성희의 꼭두각시이자 이지혁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팔아넘긴 한유라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수술실 밖 복도는 다시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이지환은 형의 수술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지은호가 치른 대가가 무엇인지 짐작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환은 지은호에게 다가가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지만 이미 지은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마음은 이미 이지혁의 심장과 함께 수술대 위로 올라가 있었거든요. 이지환은 지은호의 곁을 지키며 형 이지혁이 깨어났을 때 마주하게 될 가혹한 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이지환은 지은호의 손을 잡으려다 그녀의 차가운 피부에 놀라 손을 떼었습니다. 지은호는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런 그녀를 지켜보는 이지환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수술실 근처의 VIP 라운지에서 와인을 한 잔 따르며 승리감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 회장이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소식을 이미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은호라는 확실한 패를 쥐고 있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와인 잔을 흔들며 창밖을 보더니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당신의 아들 우진이를 살렸고 이제 당신의 기업을 이끌 유일한 후계자인 유라를 다시 데려왔어. 당신은 날 절대 못 버려. 고성희의 웃음소리가 라운지 벽을 타고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희는 25년 전 자신이 선택했던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이 이 제국의 안주인으로 남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박진석 회장이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파멸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었는데요. 박진석은 집무실에서 고성희의 비자금 내역과 신분 세탁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검찰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의 명예보다도 고성희를 파괴하는 것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진석은 아들 박성재를 불러 명령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라. 그리고 검찰 특수부에 연락해서 고성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도록 해. CJ가 무너져도 상관없다. 저 여자만큼은 반드시 지옥으로 보내야겠다. 박성재는 아버지의 단호한 명령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은호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가 고성희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알고 있었기에 내일 아침 고성희가 체포된다면 지은호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거든요. 박성재는 몰래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호 씨, 아니 유라야.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놀라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하지만 지은호는 그 메시지를 확인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오직 이지혁의 생사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지혁이 살아 돌아와 다시 한번 자신을 불러주는 환청만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수술실의 붉은 등이 꺼졌습니다. 강 박사를 비롯한 수술팀이 지친 기색으로 밖으로 나왔는데요. 지은호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강 박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선배는요? 이지혁 선배는 어떻게 됐나요? 지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 박사는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강 박사의 표정에는 안도와 근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새로운 심장이 아주 힘차게 뛰고 있어요. 하지만 환자의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워낙 심장 상태가 안 좋았던 터라 고비가 몇 번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강 박사의 말에 지은호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지만 곧 자신이 맺은 계약이 떠올라 다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고성희가 나타나 지은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들었지? 이제 저 남자는 살았어. 그러니 이제 내가 약속을 지킬 차례다. 지금 즉시 평창동 집으로 가자. 이지혁이 깨어났을 때 내 모습이 보이면 이 모든 지원은 즉각 중단될 거야. 지은호는 고성희의 손길에서 독사의 비늘 같은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멀리서 회복실로 옮겨지는 이지혁의 침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선배, 미안해요. 내가 옆에 있을 수 없어서. 하지만 선배가 살아야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거니까. 지은호는 고성희의 수하들에게 이끌려 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지환은 떠나가는 지은호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했습니다. 이지환은 수술실 앞에서 지은호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인 여자의 처절한 희생이었잖아요. 이지환은 형 이지혁의 침대 옆을 지키며 다짐했습니다. 형, 제발 빨리 일어나. 그래서 저 악마 같은 사람들한테서 은호 누나 좀 구해줘. 형 아니면 아무도 못해. 이지환의 간절한 기도가 이지혁의 새로운 심장에 닿았는지 이지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고 그 어둠 끝에서 지은호의 비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평창동 본가에 도착한 지은호는 자신이 25년 전 살았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 방은 고성희가 마치 어제까지 누군가 살았던 것처럼 완벽하게 보존해두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방의 가구와 벽지를 보며 고성희의 소름 끼치는 집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전의 한유라로 돌아가렴. 내가 입었던 옷, 내가 읽었던 책, 다 그대로란다. 넌 한 번도 지은호였던 적이 없는 거야. 알겠니? 고성희의 말에 지은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내 몸은 한유라일지 몰라도 내 심장은 영원히 지은호로 뛸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날 가둬도 내 마음속에 이지혁 선배는 지울 수 없어. 고성희는 지은호의 대답에 비웃음을 날리며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지은호는 닫힌 문 뒤에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지은호는 방 안의 물건들을 하나둘씩 만져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모두 고성희에 의해 조작되고 가공된 것들이었기에 지은호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창밖의 달을 보며 이지혁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이지혁은 중환자실에서 새로운 심장과 싸우고 있을 텐데 지은호는 그 곁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지은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지혁 선배, 제발 내 목소리 들려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요. 지은호의 통곡은 평창동의 고요한 밤을 찢어발겼지만 거대한 저택의 벽은 그 소리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CJ그룹 본사는 긴급 이사회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직접 주재하는 이사회라는 점에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은호를 앞세워 화려하게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가장 비싼 드레스를 입히고 보석으로 치장하게 했습니다. 유라야, 오늘이 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날이야. 웃으렴. 넌 CJ의 공주니까. 고성희의 말에 지은호는 가면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고성희와 함께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고성희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가장 처참하게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장에 들어선 고성희와 지은호를 맞이한 것은 환영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시선과 서늘한 침묵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박진석 회장은 이사회장 정중앙에 앉아 고성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옆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성희의 죄를 입증할 수많은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상황을 파악하고 주춤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희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고성희, 넌 이 시간부로 CJ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된다. 그리고 25년 전 저지른 사문서 위조 및 아동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될 것이다. 박진석의 선언에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성희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박진석, 당신 미쳤어?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당신 아들을 살렸다고. 고성희의 발악에도 수사관들은 냉정하게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은호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끌려가면서 지은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유라야, 내가 말해줘. 내가 내 딸이잖아. 넌 내 거야.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지은호는 고성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난 당신의 딸 한유라가 아니라 당신이 죽였던 지은호예요. 그리고 난 이제 당신의 인형이 아니에요. 지은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고성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성희가 연행된 후 이사회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지은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박진석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지은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내가 겪었을 고통, 내가 다 갚아주마. 이제 넌 당당한 내 딸로 살면 된다. 하지만 지은호는 박진석의 손을 조용히 치워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딸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저 지은호로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는 회장님의 용서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지은호의 단호한 태도에 박진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가 이미 자신들의 세계에서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은호는 이사회장을 빠져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고성희가 체포되었으니 이제 계약은 무효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지은호는 병원 복도를 달리며 이지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지환이 기쁨에 찬 얼굴로 지은호를 맞이했습니다. 누나, 형이.
형이 눈을 떴어요. 지금 누나를 찾고 있어요. 이지환의 말에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지혁은 산소 호흡기를 벗고 힘겹게 숨을 내쉬며 지은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